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밀쌤의 밀쌤입니다. 여러분, 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여러분도 가장 많이 받아보셨겠죠? 정작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치과의사로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봤던 최악의 치석 케이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나도 이런가? 하시는 생각이 드신다면 당장 치과에 가보세요. 치석 워스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40대 주부분이셨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치석 제거를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잇몸이 굉장히 부어있고 붉게 출혈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양치질이 치아 사이는 또 전혀 안 돼 있고 이래서 위에서 아래로 양치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위에서 아래로 양치를 하는 방법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세정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적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장이 됐거든요. 회장법이라는 방법이. 근데 이제 양치질도 위에서 아래로 하시고 스케일링도 한 번도 안 받아보셨으니 잇몸이 너무 부어 있는 거예요. 피도 난다고 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입냄새도 나는 것 같다고 하셔서 오셨는데 결국에는 치아를 좀 발치를 할 지경까지 가셨던 안타까운 사례고, 살리기 어려운 치아 외에는 스케일링도 해드리고 양치질 교육도 해드리고 치간 칫솔도 쓰게 해드리고 잇몸 치료도 해가지고 잇몸이 진짜 탄탄해지셨거든요. 결국에 그분이 양치를 못 하실 분이 절대 아닌데, 첫 번째는 스케일링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안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치간 칫솔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다. 치간 칫솔을 쓰셨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자연치아를 잃게 되셨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이제 스케일링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치실을 한 번도 안 써본 30대 회사원입니다. 치아 사이사이가 모두 치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그냥 잇몸만 부어 있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치조골도 심하게 손상돼 있었고 치주 질환으로 발전해서 집중 치료가 필요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치간 칫솔이나 뭐 치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해서 잘 알려드리고, 그리고 쓰니까 너무 개운하고 좋다라고 얘기하셨고, 이렇게 이제 두 케이스처럼 치간 칫솔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좀 단계적으로 알려드려요. 첫 번째는 아주 사용하기 편한 실리콘 재질의 그런 고무 치간 칫솔이 기존에 한 번쯤 써봤을 만한 이쑤시개랑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썼을 때 잇몸을 찌르거나 철사가 찔리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 사이즈를 맞출 필요도 없어요. 앞부분은 작은 사이즈고 중간 부분 중간 사이즈고 마지막 부분은 두꺼워져서 자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넣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청소가 되시거든요.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치간 칫솔 사이즈 좀 봐드리면서 솔이 달려있는 치간 칫솔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치실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치실을 사용하신 분들이랑 치간 칫솔을 사용하신 분들을 임상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치실이 임상적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치실보다는 더 쉽고 효과성이 좋은 치간 칫솔로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간 칫솔이 써서 잇몸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에요. 치아 사이의 공간에 염증이 차서 잇몸이 땡땡하게 부어있다가 치간 칫솔을 쓰면 잇몸이 탄탄해지면서 실제로 벌어진다고 느낄 것 같아요. 임상적으로도 염증이 있어서 여드름처럼 부어있다가 그게 빠지고 나면 좀 탄탄해지면서 내려오거든요. 치아의 사이의 공간에 잇몸이 부어가지고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치간 칫솔을 쓴다고 해서 더 탄탄해지는 거지, 그게 손상되거나 긁히거나 파이거나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의 케이스죠. 치아 뿌리가 한 1cm 정도 되니까 뭐 한 7mm, 거의 치아 표면에 치아 뿌리를 덮고 있을 만큼 강하게 있는 케이스가 있으셨어요. 스케일링 얼마 만에 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10년 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10년 만에 처음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잇몸도 많이 내려가 있었고 그 내려간 주변으로 치석이 한 7, 8mm 정도 띠처럼 붙어 있어서 거의 벽 수준이었고, 스케일러 팁에 그 돌 같은 게 껴서 계속 그걸 빼내면서 스케일러 팁도 바꿔가면서 스케일링 해드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좀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치석이 잘 끼는 부위가 어딜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어디가 치석인지 조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디가 치석이고 어디가 치석이 아닌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아의 앞면 사진인데 봤을 때 앞니 쪽에 뭐가 볼록하게 혹처럼 부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세히 봤을 때 아래 치아 사이에 틈이 있는데 틈 사이에 뭔가 거칠게 붙어있는 게 정면에서도 보입니다. 이게 위에 잇몸이 부어있는 곳은 아마 저희가 잘 볼 수 없는 잇몸 밑에 치석이 있는 것 같고요. 아래는 치아가
치아가 없는 결손치가 있으셨거든요. 결손치가 있는 부분 사이에 틈으로 사실 플라그가 좀 끼기가 쉬워요. 어금니 칫솔이나 좀 더 세밀하게 칫솔을 쓰시라고 권장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오랜 세월 동안 치석이 조금 껴있어서 눈으로 약간 갈색 부분이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좌우에서 보면은 치석의 옆면들이 확인할 수 있고 치아가 벌어져 있거나 뭐 배열이 안 좋은 쪽으로 조금 더 심하거든요. 다음 사진은 윗천장에서 본 치아의 모습인데 배열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앞니 하나가 약간 밖으로 나가 있어요. 배열이 안 좋은 삐뚤어진 치아 쪽으로 치석이 강하게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분이 이제 배열이 좋은 부분보다 배열이 안 좋은 부분이 당연히 치석이 더 잘 생기고 제가 봤을 때는 습관적으로 앞니 뒤쪽을 잘 닦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열이 안 좋은 부분에 치석이 생기는데 정말 드물게 어금니가 부정교합이 있어서 어금니가 잘 안 씹히셨거든요. 이렇게 잘 안 씹히는 어금니에까지 교합면에 씹는 면에 치석이 조금 껴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음식이 닿았다가 씹어지는 과정, 자정작용을 해주거든요. 음식이 닿았다가 나가면서 치아를 닦을 수 있어요. 배 먹고 이 닦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속담이 배같이 섬유질이 많고 뭐 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양치를 안 해도 이제 닦이는 것처럼 자정작용이 좋은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채소라던가 뭐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 달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좋은데 이분은 아무튼 어금니 쪽이 잘 안 씹히니까 교합면에도 지금 치석이 있게 됩니다. 네. 다음번에 이제 아래 앞니 쪽인데 아래 앞니 쪽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치석이 잘 생기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아래 앞니 쪽은 침샘이 있거든요. 혀밑샘이라고 침샘이 있어서 이 주변으로 침이 또 고이기가 쉽잖아요. 물 같은 것도 고여 놓으면 고여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조금 가라앉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침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 부위에 잘 위치하기도 하고 침샘이 또 있어가지고 침이 원활하게 나오는 자리인데 안쪽을 잘 닦지도 않으시니까 습관적으로 위아래가 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석이 있고 아까 부정교합을 얘기를 드리는데 이가 좀 틀어지고 공간도 있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치석이 벽처럼 치아를 두르고 있었던 게 이분의 케이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여기 침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치질도 좀 놓치기 쉬운 부위예요. 이렇게 좀 세워서 닦아야 되는데 놓치기 쉬운 부위여서 일반적으로 치석이 많은 부위입니다. 치석이 잘 생기는 부위를 정리하면 부정교합이 있는 부위, 잘 물리지가 않는 어금니도 가끔 생기고 세 번째는 아래 앞니의 안쪽 좀 많이 생기고 네 번째는 볼 쪽 뒤쪽으로도 치석이 좀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랑니가 있거나 그쪽도 굉장히 잇몸이 잘 붓고 치석이 많이 생기는 부위예요. 이렇게 눈으로 한번 봤고 엑스레이로 한 번 더 보실게요. 환자분이랑도 얘기를 할 때 치석을 엑스레이로 보는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치석을 전문 용어로 치은 연상 치석, 잇몸으로 잘 가려져 있어서 뭐 잇몸이 볼록하긴 한데 뭐가 안 보여. 근데 이게 엑스레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치은 연하 치석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이 사진을 보면 이 환자분의 케이스가 굉장히 또 잘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오른쪽 위에 어금니가 까맣게 둥둥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엑스레이에서도 치석이 보인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분의 케이스는 오른쪽 위에 어금니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셨거든요. 엑스레이에서도 보면 까맣게 되어 있어요. 까만 건 사실 뼈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염증이 심해서 뼈가 계속 녹았고 그런 치아의 작은 사진, 치근단 엑스레이라고 하거든요. 파노라마 큰 사진에서 제가 치근단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 보시면 치아의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치아 뿌리 쪽에 볼록볼록하게 뭔가 붙어 있어요. 이게 치아의 구조가 이런가? 이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치석이 굉장히 많이 돌처럼 쌓이다 보니 엑스레이에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다시 파노라마 사진으로 가면 아래 앞니 쪽에 눈으로 살짝 보였던 치석들도 위쪽으로 좀 보이고 그리고 뭐 왼쪽 어금니 쪽에도 치아 사이에 뭔가 뿌옇게 치석들이 보입니다. 왼쪽에 어금니 쪽에 보면 치아 표면이 이렇게 매끈한데 뭐가 이렇게 볼록 이렇게 세모나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치석인 거죠. 이런 치석은 스케일링만으로 제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깊은 곳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파하시기도 하고 이제 시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증을 또 빼고 치석 제거를 할 때는 우리가 잇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잇몸 치료는 마취를 하고 하는 스케일링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치석 제거 도구가 좀 다양하거든요. 도구들로 치석을 제거하게 됩니다. 치석을 떼기 위해서 마취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무섭지 않으세요? 기구들도 그냥 스켈러티브 물 나오는 물총 같은 기구인데 큐렛이라는 기구거든요.
그러면 좀 긁는 느낌도 나요. 요즘에는 이제 마취를 하고 이제 이론도 많이 바뀌어서 좋은 스케일러 기구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하는데 그 제거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제 큐렛을 사용해서 조금 더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막 치아 긁는 느낌 삐직삐직 삐끼끼 이런 소리도 날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싫겠어요. 무섭지 않게 그 전에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다음 단계는 잇몸을 째서 열고 눈으로 보면서 제거하는 플레보피라는 치주 수술 단계가 있어요. 그 전에 다들 좀 예방 단계로 하시는 게 치료를 받기도 편하고 하는 분도 환자분들이 너무 무서워하시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치석은 한 번 생기면 절대 혼자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워스트 케이스처럼 되지 않으시려면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정말 중요해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